안녕하세요. 행공신 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초등학교 3학년 수학 완전 정복 3학년 1학기 1단원 덧셈과 뺄셈 전국 기준 실력 파악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아이 수학 실력이 전국 기준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는 그런 영상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반복해서 강조해 드리는 게 어쨌든 대입은 전국 싸움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내 아이의 수학 실력을 교과서나 익힌 책이나 아니면은 학교 시험, 네, 요 수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 내 아이의 실력을 전국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신 문제의 난이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감이 오실 거예요. 공통된 사항이 있어요. 내 아이의 수학 실력 체크를 할 때 일단 연산은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연산 갖고 내 아이의 실력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승부처는 아니에요. 그래서 승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문제 해결력에서 난다. 그리고 내신 문제 해결을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잘 푼다는 게 이제 잘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내신 문제 해결력은 심화까지 기르는 게 안전하고, 네, 그러니까 뭐 1등급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대신에 심화까지 가려면은 탄탄하게 쌓아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탄탄하게 쌓아가는 그 실력의 1층, 가장 기본이 되는 층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제대로라는 거, 네, 잊지 마세요. 네 가지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할 때마다 계속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거의 쇠뇌 수준으로 되실 수 있게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수학 그 교과서 목차를 보면요. 총 6개 대단원이 있는데 그중에 4개, 6개 중에 4개가 수화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산이 중요해? 이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각각 연산을 할 줄만 알면 돼요. 제가 이전에 올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연산의 핵심, 네, 그 영상 참고해 보세요. 그냥 각 단원별로 나오는 연산을 할 줄 알면 되는 거고요. 수화 연산이 4개 대단원이 있잖아요. 각 수화 연산 4개 대단원 각각마다 내신 문제 해결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그중에 오늘은 첫 번째 대단원 덧셈과 뺄셈 단원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영상에 담긴 내용은 총 4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첫 번째 대단원에 어떤 개념이 나오는지 간단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 대단원에서의 실력 문제 사례, 그다음에 고수 문제, 심화 문제 사례를 보면서 저 정도 문제를 풀어야지 실력이구나. 저 정도 문제 풀어야지 고수구나라는 거를 감을 잡아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아이 실력 판단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뭐 실력 문제 풀었네, 못 풀었네, 고수 문제 풀었네, 못 풀었네만으로 그러니까 실력이네, 그러니까 심화가 됐네, 안 됐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네 번째 주의사항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전반적인 이 시기,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이 시기에 전반적으로 내 아이 공부와 관련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초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영상을 보세요. 자, 2학년 겨울방학이면 곧 3학년 1학기죠. 그래서 이 영상은 3학년 1학기까지 해당되는 영상이니까 네, 이걸 통해서 요 시기 큰 그림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앞서 얘기한 그 초등학교 3, 4학년 연산의 목표와 핵심 요 영상을 딱 보시면은 연산은 요만큼만, 네, 감이 잡히실 거예요. 자, 3학년 1학기 첫 번째 대단원인 덧셈과 뺄셈 단원에서 배우는 개념은 뭐냐? 네, 이겁니다. 네. 세 자리 덧셈, 세로셈 할 줄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세 자리 수 뺄셈, 세로셈, 가로셈, 세로셈. 맞죠? 네, 세로셈 할 줄 알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2가지 문제 중에서 덧셈은 받아 올림이 계속 있는 게 제일 어려운 거고, 뺄셈은 받아 내림이 계속 있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근데 요걸 할 줄 알면 됩니다. 네. 요 단원의 내용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네, 그래서 제가 교과서만 가지고 실력 파악하시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교과서만 놓고 보면은 그럼 이걸 할 줄 알면은 교과서 끝. 그럼 우리는 이거 할 줄 아니까 그럼 전국 기준으로 수학 잘하네? 이게 아니라고요. 자, 이거 할 줄 안다고 해서 뒤에 나오는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까지 이제 실력을 끌어올려야 돼요. 풀 수 있을 정도로. 그게 내신 문제 해결력 기르기거든요. 자, 일단 기본 문제를 먼저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그냥 얘랑 얘 더해서 구하라는 거고, 얘랑 얘 더해서 구하라는 거고,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하시면 안 된다고요. 네. 자, 이런 단순 덧셈 문제는 연산 문제집에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산 문제집에서 많이 하는데 내신 문제집에서 이 문제 나왔다고 또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스킵해 버리시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할 줄 아는데. 네. 연습이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냥 스킵해 버리시는 게 나아요. 여기서 괜히 시간 뺏기고 아이 집중 안 돼 갖고 실수해서 틀려 갖고 괜히 갈등 생기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또 기초 문제예요. 문장제 문제죠.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혜, 우리 학교 학생은 528명이야. 승주, 우리 학교 학생은 지혜 내 학교 학생보다 174명이 많아. 그러면은 지혜 학생 528명에다가 174명을 더하면 되죠. 그러면 승준의 학교 아이죠. 그 다음에 하윤, 우리 학교 학생은 승준의 학교 학생보다 294명이 적어. 그러면 승준의 학교 학생에서 294를 빼면 되죠. 자, 그러니까 문장제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은 더하고 빼고만 하면 끝. 네. 그리고 뭘 더해야 될지, 뭐에서 뭘 빼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뭐 한 두세 문제? 한두 문제 정도만 풀어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굳이 또 이 수준의 문제를 다 풀릴 필요가 없어요. 네. 거기서 또 지겨워지거든요. 그냥 계속 더하기 연습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 문제를 많이 풀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에 따라서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앞에서 이거 할 줄 알면은 요런 문제를 통해서 이제 읽기만 조금 연습을 하고 바로바로 넘어가는 게 더 나아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좀 충분히 풀어봐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전국 기준 실력 문제예요. 950원을 내고 100원짜리 연필 2자루와 240원짜리 볼펜 3자루를 샀습니다. 남은 돈은 얼마인가요? 자, 곱하기라고요? 아니요, 곱하기 안 해도 됩니다. 네. 그거단 안 하고 바로 그냥 앞에서 우리 2단원에서 배운 세 자리 덧셈 갖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수학은 여전히 문제만 잘 읽으면 50%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읽고 문제 속에 있는 정보들의 관계를 잘 정리정돈을 하면 돼요. 차근차근 따져가면서.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려요. 자, 950원을 내고 100원짜리 연필 2자루를 샀대요. 100원짜리 연필 2자루니까 100원, 100원이니까 200원을 썼죠. 그 다음에 240원짜리 볼펜 3자루를 샀대요. 그러면 240원짜리 3번, 그럼 3번 더하면 되잖아요. 굳이 240 곱하기 3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구단을 아직 못하고 뭐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200, 200, 200, 600에다가 40, 80에다가 120이잖아요. 그러면은 720이잖아요. 덧셈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죠. 자, 그럼 연필 사는데 200원, 볼펜 사는데 720원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은 920원이죠. 네. 950원을 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920원을 썼잖아요. 그럼 얼마 남습니까? 30원이 남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네. 앞에 문제보다는 앞에 기초 문장제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잘 읽고 잘 따지면은 네, 그러면은 풀 수 있어요. 이 정도는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전국 기준 실력 문제 중에는 조금 쉬운 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실력 문제 중에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숫자 카드가 5장 있습니다. 숫자 카드는 단골 문제입니다. 단골 문제. 숫자 카드가 5장 있습니다. 이 중 3장을 뽑아 세 자릿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든 세 자릿수 중 세 번째로 큰 수와 두 번째로 작은 수의 차를 구해보세요. 자, 이제 차근차근 해야 돼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다음에 한 번에 다 생각하려고 하는 순간 이제 아이들이 머리가 이제 하얘지는 거죠. 복잡해지죠. 복잡해지거나 하얘지거나. 네. 그래서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세 번째로 큰 수라고 하는데 세 번째로 큰 수를 바로 구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일단 제일 큰 수부터 구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줄여가면 돼요. 자, 그러면 제일 큰 수는 100의 자리에 제일 큰 숫자를 넣어야지 일단 제일 큰 수가 되죠. 그럼 900. 그 다음에 10의 자리엔 두 번째로 큰 수인 거야. 954. 얘가 제일 큰 수입니다. 954. 그럼 두 번째로 큰 수는 952. 세 번째는 950. 그래서 세 번째로 큰 수는 950이에요. 그래서 딱 구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수를 구해야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작은 수를 두려면 100의 자리에 제일 작은 수를 넣어야 되지만 0은 안 돼요. 그러면 100의 자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작은 수인 2를 100의 자리에 넣어야 됩니다. 그럼 200. 그 다음에는 10의 자리에는 그 다음 작은 수. 그러면 245. 아니다. 실수. 네, 죄송합니다. 저도 실수하죠. 저도. 다시요. 100의 자리에는 2를 넣어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는 0을 넣어도 되죠. 이제. 그러면은 200, 10의 자리에 0 넣고 그 다음에 1의 자리에는 가장 작은 수. 남아있는 수 중에 제일 작은 수는 4. 그러면은 204. 이게 제일 작은 수. 그럼 그 다음 작은 수는 205.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작은 수는 205입니다. 자, 두 개 다 구했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구하라고 하니까 950에서 205를 빼면 되죠.
네, 그러면 745입니다. 자, 요렇게. 저도 헷갈렸죠. 네. 이 차근차근 잘 생각해야 돼요. 요 단골 문제입니다. 네. 요 0이 이제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두 번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어 보면은 그러면은 또 네. 그래서 이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게 또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갑자기 실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유형의 고난이도의 문제들을 충분히 풀어 봐야지 실력이 그거를 앞에서 탄탄하게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수 문제, 심화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세요. 네, 써야 됩니다. 840 네모 빼기 네모 7 이것도 단골 문제예요. 자, 이거 보면은 일단 모에서 7을 뺐는데 9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모는 7보다 큰 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8을 넣으면요. 8에서 7 빼면 1이죠. 9에서 7 빼면은 2죠. 근데 얘가 9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결국 받아내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죠? 그러면은 10을 하나 갖고 왔다는 얘기죠. 네, 그럼 10에서 7을 빼면 3이죠. 3에 이 뭐를 더해서 9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6입니다. 6. 얘는 6. 네. 그럼 검토해 볼까요? 6을 넣으면요. 6에서 7을 못 빼죠. 그러면은 10을 갖고 와서 10에서 7을 빼면 3이죠. 3에다 6 더하면 9죠.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40인데 10을 하나 줬잖아요. 그럼 얘는 30입니다. 30. 30에서 70을 못 빼죠. 그러면 100을 하나 또 갖고 와야 되죠. 네, 그럼 10이 10개가 생기죠. 그러면은 100에서 70을 빼면은 30이 있죠. 그리고 얘가 30이 됐었죠. 그럼 30에 30을 더하면 60입니다. 그래서 얘는 6입니다. 얘는 6. 네, 그다음에 방금 100을 하나 이쪽으로 보내줬죠. 그럼 얘는 700이 되죠. 700에서 몇 백을 뺐는데 500이 됐대요. 그럼 얘는 몇 백이에요? 200입니다. 200.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따져봐야 돼요. 네, 차근차근 따져보면은, 네, 그러면 또 결국 풀 수는 있는데, 어쨌든. 자, 근데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덧셈이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었나요? 뺄셈이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사고력이거든요. 사고력, 문제 해결력, 사고력.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수 문제를 하나 더 볼게요. 자,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고수 문제예요. 심화 문제. 자, 어떤 세 자릿수, 이거 몰라요. 모르는 수입니다. 땡땡땡. 모르는 수에서 329를 빼야 하는데, 실수로 359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꿔서 더했대요. 아이고, 읽기가 절반이 넘어요. 심화 문제는 특히, 심화 문제는 문제를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를 몰라서 아예 손을 못 대는 애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읽기 능력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자, 그러면은 원래는 빼야 되는데 더했대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꿔서 더했대요. 네, 그랬더니 847이 되었대요. 자, 바르게 계산을 하래요. 지금 실수한 거니까 바르게 하래요. 자, 그러면 일단 실수한 계산을 쭉 일단 정리를 해봐야 돼요. 자, 요 수식이 여기까지 내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내용이죠. 요 내용을 정리한 게 이 수식입니다. 자, 어떤 세 자릿수 몰라요. 여기서 329에서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를 바꿨다고 그랬죠. 실수로. 그러면 392죠. 392. 그리고 더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수에다 392를 더했더니 847이 됐대요. 자, 그러면 어떤 수는 뭐예요? 392를 빼면 되죠. 네. 그래서 어떤 수는 847에서 392를 뺐더니 455예요. 그래서 어떤 수를 구했습니다. 네. 자, 이것만 구해내면, 그럼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세 줄을, 여기까지의 이 세 줄을 요 수식으로 표현해내는 것. 네. 요걸 해내면 이제 이 문제를 풀립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450을 구했고, 이제 제대로 계산하려면은 329를 빼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제대로 계산하는 거죠. 바르게 계산하는 거. 그래서 455에서 329를 빼요. 그러면 126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전국 기준 심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3학년 1학기에 덧셈 뺄셈 단원에서 교과서 내용은 세로셈 더하기 세로셈 빼기죠. 네. 그리고 그건 할 수는 있어야 돼요. 하지만 결국 내 아이의 전국 기준 수학 실력은 뭘 갖고서 어디까지 길러내야 된다고요? 지금 보여드린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신 문제 해결력을 길러내야 되고,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너 이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봐. 네, 이것까지 가야 돼요. 네, 당장 급하진 않지만 결국은 그 설명하는 것까지 가긴 가야 됩니다. 그게 서술형 주관식 문장제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 문제를 일단 풀어야죠. 자, 이제 초고수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도전하는 건 괜찮지만 못하면 그냥 패스해버려야 됩니다. 네, 아직은 아이가 어려요. 네. 자,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 풀이 과정이 나와버렸네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세 자릿수 두 개가 있는데 두 수의 차는 87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수 중 큰 수의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가 3과 2이고 작은 수의 1의 자리 숫자가 0일 때 두 세 자릿수를 각각 구해보세요. 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또 차근차근 써야죠, 뭐. 세 자릿수 두 개가 있어요. 차가 87이래요. 그러니까 뭐 빼기 뭐가 87. 자, 일단 쓰고 그다음에 두 수 중 큰 수. 큰 수의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가 3이래요. 그러면 숫자가 3과 2래요. 그럼 100의 자리가 3, 10의 자리가 2. 그럼 320, 그다음 몰라. 네. 320 몇이 큰 수. 그다음에 작은 수는 1의 자리 숫자가 0이래요. 그러면은 0은 몰라 0. 네, 요겁니다. 그런데 뺐는데 87이래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빼기를 했는데 자, 이 뭐에서 0을 뺐는데 7이 된 거죠. 그럼 얘는 7이죠. 그래서 요것만 생각해도 일단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럼 7이구나. 그쵸? 7 빼기 0을 해야지 7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자, 이제 구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327 빼기 땡땡 0을 했더니 87이래요. 자, 87. 자, 1의 자리는 아까 받고 이제 10의 자리가 88이고 100이 없어요. 100이 없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10이 여기 20이잖아요. 20. 20에서 뭐를 뺐는데 80이 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 또 받아내림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쵸? 그리고 받아내림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그 10, 10개. 10, 10개 있는 거에서 몇십을 뺀 다음에 남은 20을 더했는데 80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네. 그러면은 얘가 40이 돼야 돼요. 40. 네. 왜냐면은 자, 보세요. 얘가 40이 돼 줘야지 20에서 40을 못 빼죠. 그러면은 100을 하나 갖고 내려오죠. 100에서 40을 빼면 60이죠. 60에 20 남은 걸 더하면 80이 되잖아요. 네. 요렇게 이제 역으로 유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10의 자리까지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 나왔어요, 이제. 300에서 몇백을 뺐는데 100이 없어져요. 100이 없죠. 그러면은 300처럼 생각되지만 아까 요 위에서 100을 하나 받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받아 내렸으니까 여기 200이 된 상태거든요. 그럼 얘 200이죠. 네. 그래서 327 빼기 240이 됩니다. 네. 두 수는 큰 수는 327, 작은 수는 240이에요. 네. 이거 되게 어렵죠. 네. 근데 이게 무슨 단원이요? 더하기 빼기 세 자리 덧셈 세 자리 뺄셈 배운 그 단원 교과서는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초 수준의 문장제 문제 정도를 한 게 학교 수업인 거예요. 네, 그런데 결국은 어디까지 가주면 좋냐? 지금 보여드리는 이 고수 심화 문제까지 가주면은 좋은 거죠. 네, 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이 문제들을 통해서 내 아이가 지금 요 정도 문제를 푸는구나, 이 정도 문제를 어려워하는구나, 뭐 쉬워하는구나, 좀 어려워하지만 풀어내는구나, 또는 손도 못 대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자꾸 판단을 좀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내 아이의 전국 기준 실력을 객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돼야지 뭐 선행을 언제 들어갈 건지, 선행을 우리 애가 할 수 있는 건지, 뭐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이제 특목고를 가서도 내신 상위권에 들 수 있는 건지, 네네, 이런 식의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의 마지막 내용이요. 자, 그런데 앞에서 보여드린 그 문제를 풀었는데 애가 못 풀었어요. 실력 문제를 줬는데 못 풀었어요. 우리 애가 전국 기준 실력 문제를 못 푸네? 그럼 우리 애의 실력은 전국 기준으로 실력보다 안 되네라고 바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고려 사항들이 있어요. 네, 내 아이의 실력을 객관화시킬 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읽기 능력입니다. 앞에 이미 충분히 느끼셨을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내 아이의 수학 실력은 풀 수 있어요. 근데 읽기에서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문제를 이해를 시켜줘 보세요. 그래서 애가 뭐 하라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제 풀어요. 그러면은 아이의 실력은 수학 실력보다는 읽기 능력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국어 읽기 능력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문제 풀기에 어느 정도 익숙한지, 예를 들어서 가끔 만나요. 많진 않지만 3학년 올라가는데 연산만 하고 왔어요. 이런 애들은 문장제 문제, 제가 보여드린 문장제 문제 중에 그 심화 문제는 손도 못 댑니다. 네, 실력 문제도 힘들어 할 거예요, 아마. 왜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네.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기초만 하고 왔어요. 2학년까지 계속 기초만 하고 온 거예요. 이 아이들도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실력 문제에서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못 푸는 거지 아이의 실력 자체가 안 돼. 어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이거 감안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의 성향이 3 학년 1 학기도 좀 크게 좌우를 해요. 아직은 어린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범하면 막 해볼 건데 소심하면은 쪼끔 생각했다가 잘 안 되면 바로 접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4 가지도 같이 고려해서 아이의 실력을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 인제 이 실력 판단을 왜 하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부터. 네. 이것 때문에 판단을 해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아 내 아이 지금 수학 문제집을 어떤 난이도 문제집을 좀 더 풀려 봐야겠구나.' 네. 이런 식의 것들을 판단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아직은 그래도 개념이 아주 어려운 건 나오진 않지만 네 이제 점점 더 개념들이 많아지고 어려운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수학 고수 만들기 파트 3의 개념 정리 부분을 읽고 그다음에 교과서 또는 문제집의 개념 정리 부분을 읽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네. 그래서 개념 사전으로 꼭 활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연산은 승부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산에 너무 힘 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올린 영상 중에 5가지 연산 문제집 총정리 영상 네 요거 참고하셔 갖고 연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네 그다음에 연산 실수 너무 크게 여기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산 실수 반복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요 영상도 한번 참고로 보세요. 네 도움 되실 거고 궁극적으로 수학 우리나라에서는 수학이 가장 변별력이 큰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일단 수학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12가지 이 강의 중에 수학 강의 5 차, 6 차, 7 차, 8차 요거 딱 들으시면은 '아 우리나라에서 수학 공부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정리가 딱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참고해 보시고요. 네이버에서 행공신 쳐서 제 블로그 나오면 거기에 강의 일정과 컨설팅 일정이 있으니까 네 그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초등학교 3 학년 1 학기 일단은 덧셈과 뺄셈 전국 기준 실력 파악하기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